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DX 시대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AI의 혁신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는 정남용입니다. 저는 현재 인더스트리 4.0 협회 기술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DX의 개요, AI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AI에 의한 업무 환경의 변화 전망과 AI 연동 프로젝트 관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DX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임지연 이창현 학생은 논문 660편과 기사 3,907건을 수집하여 빅데이터 및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AI는 사람, 사물, 조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여 소통하고 인공지능이 연산하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제어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의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하였고 또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협력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편리성을 주고 전 인간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의 보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명은 인간의 삶이 변해야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여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제품의 기능 부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직, 사람, 사물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소통, 연결 한 다음에 데이터를 연산하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사람과 협업하고 조력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은 협력과 보조를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DX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DX는 디지털 전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람, 사물, 조직의 데이터 수집, 연결, 소통과 AI로 연산하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협업과 보조를 통하여 관련 내용인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화하여 하기 위한 관련 요소를 디지털화하고 제품과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연동시켜서 AI 파워로서 오토메이션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의 구성 요소는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의 모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반이 되는 전략과 조직의 구성원들과 문화와 기술과 데이터의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디지털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연결화시키고 연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연산하여서 AI와 휴먼이 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AI 사이먼과 휴먼의 협업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여 보면은 사람은 위컨스가 정의하기를 휴먼 정보 프로세스 모델에서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관찰하고 관찰된 내용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풋이 들어오면 그 기억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행동된 결과가 다시 작업으로 들어가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정보 모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센싱한 결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센싱한 결과를 IoT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AI와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연산하여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과 액추얼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람이 인풋을 받아서 기억하고 기억된 결과를 생각을 해서 반응하듯이 센싱된 결과를 저장하고 저장된 내용을 AI와 빅데이터가 연산하고 결국 연산된 결과로 반응을 하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행동을 센서, IoT, AI, 빅데이터 연산이 합쳐지면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역할을 하는 내용을 AI 사이먼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앞으로는 AI 사이먼이 해야 될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과 AI 사이먼과 인간이 협업해야 해야 될 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AI 사이먼의 보조와 협업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AI 개요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 내용을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AI는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우리를 협력하고 보조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로봇에서 총을 주면 로봇이 총을 쏴고요. 그 다음에 감시하는 사람을 탐색해서 사살을 해버리네요. 사살을 해버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봇과 사람이 물총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사람과 협업하고 보조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리를 다쳐 왼쪽에 뒤에 있는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원숭이에게 머리에 칩을 씹어서 원숭이가 움직이고 싶다라는 신호를 보내면 인공신경망이 반응을 하여 원숭이가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론에 대해서 공유를 하였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런 부분들은 빼고 실제 기계학습과 딥러닝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코딩이 되어 활용되고 있는지를 공유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먼저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모델들을 많이 쓴 제어로지컬 XGB 클래시파이어, 로지스틱 프로그레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등의 제어로직을 가지고 각각의 변수들을 주어서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추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로직을 쓸 것인가, 어떤 변수를 쓸 것인가에 따라 결과값은 많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결과값을 여기 볼 수 있는데 로직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딥러닝의 신경망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를 인풋을 해서 인공신경망을 이렇게 꾸밉니다. 결국은 어떤 변수를 쓸 것이냐, 어떤 로직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쓰고, 그 다음에 최적화 로직,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에코 이런 내용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결과값들이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어떤 로직을 쓸 것이냐, 그 다음에 변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
따라서 결과값들이 많이 달라지고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쓰는 로직과 변수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GPT-1에서는 1억 1천만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였고 GPT-2에서는 15개, GPT-3.5에서는 1,750개를 사용하였고 이번 올해 3월에 발표된 GPT-4에서는 1조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100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AI에 의한 업무 환경 및 변화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된 대로 AI와 공존한다는 사고방식, 그 다음에 AI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AI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우리는 협력과 보조라는 용어로서 AI와 4차 산업혁명을 정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은 코파일럿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 시대에서는 실시간 협업자로서의 AI, 즉 컨텐츠를 생성하는 AI, 창의력을 자극하는 AI, 인지작업을 자동화하는 AI, 작업을 완성하는 AI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관심이 많고 지금 열풍인 생성형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컨텐츠 생성에는 문서를 생성할 수가 있고 문서에는 파워포인트, 엑셀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문서를 생성할 수가 있고 이메일로 응답을 할 수가 있고 교육자료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녹음된 내용을 문서로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가 있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여기서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정보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생성해서 프로그램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에, 즉 챗GPT를 사용하면 우리의 업무 환경은 무한히 변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연동되어서 향후 프로젝트 관리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관리에서 AI 적용에 대한 전망과 PM에 사용된 AI, 프로젝트 관리에서 AI의 가장 큰 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관리에서 AI 적용에 대한 전망은 가트너에서는 2030년까지 AI에 의해 PM 프로세스의 80%가 수행될 것이고 스탠디시 매니지먼트에서는 프로젝트의 35%가 기대된 내용을 완전히 미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에 AI를 적용함으로써 60%까지 프로젝트의 아웃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AI를 살펴보면은 보다 효율적인 분석과 정렬 및 작업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지표와 작업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 분석과 같은 필요한 자원을 언제든지 제공, 혁신적인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 관리에서 가장 큰 AI의 이점은 리스크를 예방하고 경감하고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리소스를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하며 프로젝트의 계획 견적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에서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가장 큰 제약 조건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설문에서는
데이터의 보안이라든지 윤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세미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설문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AI를 잘 몰라서 프로젝트에서 AI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장 큰 제약 조건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 내에 AI가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고 간행이 재정립될 것 같다라고 말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PM을 지원하는 일부 프로세스는 자동화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AI가 PM 역할을 없애고 인간 PM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가 교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 교체 가능하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대부분의 PM의 업무는 AI가 담당하게 되겠지만 현재의 PM은 촉진자의 역할로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고, 그 다음 그렇지만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실제 그렇다면은 AI는 프로젝트 관리 환경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 AI는 지금 현재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프로젝트 관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타스크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어질 것이고, 프로젝트 PM이 계획이라든지 의사결정과 같은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데이터에 숨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정보에 대해서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AI가 하는 일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사람과 AI가 협업하여서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주요 실패 내용은 조직의 우선순위 변경이라든지 부정확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의사소통 미흡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데이터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 내용 중에서 수집 및 분석되어 데이터,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하지만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 숨겨진 프로젝트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수집 및 분석된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프로젝트에 숨겨진 데이터가 레슨 런이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리소스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숨겨진 정보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프로젝트의 계획에서 실패하는 내용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AI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겠죠. AI를 사용함으로써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결국은 AI는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는 솔루션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인풋을 통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프로젝트의 성공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는 AI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머신 인텔리전스, 휴먼 인텔리전스의 하이브리드 조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최적의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프로젝트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챗 GPT를 포함한 AI를 PM에 어떻게 사용해서 PML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M이 챗 GPT에게 스케줄을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챗 GPT는 리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검토해서 피드백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PM이 스케줄을 보낼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챗 GPT는 그래, 우리가 채팅한 데다가 작업명이라든지 시작일이라든지 종료일이라든지 기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보내라. 그러면 내가 검토를 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PM이 데이터를 송부하고요. 그랬더니 GPT가 테이블로 정리해서 보내주고요. 그러고 PM이 그렇다면은 프로젝트에 포함된 리소스를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챗 GPT가 리소스를 뽑아서 리스트로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PM이 그러면은 이 리소스가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몇 시간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를 뽑아서 리스트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PM이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각각의 리소스에게 보낼 준비를 해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준비가 다 되었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회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바탕으로 회의 일정을 잡아서 보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챗 GPT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M이 챗 GPT에게 테이블 형식의 스케줄을 전송을 이렇게 할까요? 하고 물으니 챗 GPT는 밑에서 리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검토해서 제공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스케줄을 보낼까라고 했더니 우리 그 채팅한 데다가 붙여넣고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달라라고 했더니 해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GPT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뽑아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PM이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리소스들이 누군지를 갖다가 요청을 했더니 GPT가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랬더니 PM이 자원별로 이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몇 시간인지 일하는지 말을 해달라고 했더니 GPT가 일하는 시간들을 뽑아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PM이 그러면 이 내용을 메시지로 보낼 준비를 요청하니까 GPT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PT가 각 리소스별로 메시지를 보낼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이 그러면은 각각의 리소스에 메일 주소를 넣어서 발송할 준비를 하고 내용까지 넣어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각각의 그 리소스별로 메일 주소와 발송할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PM과 챗 GPT가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미팅을 언제 해야 되는지 알고 CRM 프로젝트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GPT가 CRM 프로젝트에서 계획한 작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위험관리 회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챗 GPT가 수행하고 PM은 의사결정과 같은 중요한 일에 매진함으로 인해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결국은 우리가 앞서 정의한 4차 산업혁명에는 결국은 조직과 사람과 사물이 서로 사물의 정보를 소통하고 연결하고 컨트롤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제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협력과 보조로서 자아 실현을 하는 내용으로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AI 사이먼과 자아 실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DX에 기반한 AI 사이먼을 코파일럿으로 활용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준비 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DX는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과 비즈니스와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디지털하고 이 디지털된 내용을 연결된 내용이 결국은 AI를 통해서 진흥화되어서 결국은 이 내용들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코파일럿, 그 다음에 AI 사이먼, 아니면은 AI 사이먼을 통해서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PM에서는 AI를 사용하여 변경 관리, 리스크 관리, 커뮤니케이션의 효율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원활화, 그 다음에 퀄리티의 보장이라든지 베너핏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DX 시대에서 AI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DX 시대에 AI를 활용하여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